문의를 많이 하십니다. 훈련만으로 이제 발달장애가 치료가 되는지, 그리고 실제로 센터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훈련만으로 이렇게 몇 년씩 치료를 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뭐 사실 이제 자폐증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때 훈련만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아주 경미한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이제 심한 경우에는 훈련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, 그 이유는 훈련을 한 내용들도 결국은 우리 뇌에서 그게 수용이 돼서 자체적으로 그걸 다시 재해석되고 또 인지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발현이 돼야 되는데, 수용 능력이 일단 뇌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.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훈련을 해도 결국은 일정한 정도까지만 받아들여, 그 이상은 능력이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답보 상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궁극적으로 뇌의 어떤 수용력을 길러주는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시간만 가고 아주 느린 속도로 결국은 이제 그게 호전이 된다는 거죠. 그래 되면 뭐 또래하고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같은 훈련을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제 특정한 어떤 부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종 뭐 영양제, 보충제 이런 것을 섭취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원하는 부위를 또 가서 운동을 해주는 그런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그냥 운동만 한다고 해서 또 근육이 커지는 거 아니니까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영양식이나 보충제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자, 시험예 보겠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의 기관에서 5년 동안 훈련했다. 뭐 다 했죠. 뭐 인지, 감통, 언어, 놀이, 뭐 이것저것, 토마디스까지.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내원했을 때 5학년인데 불구하고 거의 혀가 잘 이렇게 롤링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혀 움직임이 둔한데 발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였죠.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치료를 병행을 하고 훈련을 해주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혀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또래에 비해서 한 80% 이상, 80% 정도 이제 따라 붙었습니다. 그전에는 뭐 거의 뭐 20, 30%밖에 이렇게 진전이 안 됐는데 많이 따라 붙었죠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동안 쭉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발성도 되고 하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의 생각이, 그럼 공부도 바로 이제 따라 붙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, 사실은 학습 같은 경우 또 특히 또 사회화 과정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치료하면서 사실은 그 뇌에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학습 내용이나 사회화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공백기가 있었다는 거죠.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학습이나 활동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줘야 또 다시 그런 부분을 친구들과 또 보조를 맞춰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센터에서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한계와 어떤 또 치료 방법, 그리고 병행해야 될 어떤 치료 방법과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